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가자치행정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좋은 중심의 도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희승 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먼저 정인 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한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수설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인을 부합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아닌 선서물을 자치국장께 일괄 취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국장 나와서도 발언대에 나와서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자치행정국장 임휘성.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상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미경 인사과장입니다. 김호기 새마을봉사과장님입니다. 김무현 회계과장입니다. 권동만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자치행정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3년 주요 추진 성과, 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자, 국장님. 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업무 보고는 여기 나오는 인부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신청하시죠? 예, 업무 보고는 인물로 대체하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꼭 약속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질의 도중에 제가 마이크를 끄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이 행복한 정부문들에게 모든 팬들을 동원하고 계시는 임순국장 비롯한 관계부문도의 감사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예. 행감 나가서 여러 지적사항들을 합니다만 경상북도 23개 출자 출연 기관 중에 네. 우리 행정보건복지소관 8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위원회 출자 출연 기관이 어려움부터 해서 행복재단, 여성정책 등등등 충성이 있는데 예. 이 출자 출연 기관의 직급들이 다 상이해요. 예. 어떤 단체는 보면 7급에서 1급까지 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6급에서 1급까지 있고, 어떤 데는 9급에서 3급까지 가 있고, 또 9급에서 5급까지 있는 이런 직급이 출자 치령 기관마다 상향, 나머지 다른 상임위에도 마찬가지다만 기획경제도 8개 있고 우리가 출자지 10개네. 다 상향 그런 직급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출자 치료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그 직장이니까 성질이라든지 직급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어쩌면
대도민 봉사활동에 직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어디는 일례로도 청소년 유치원재단 같은 경우에는 6급 팀장이 16년에서 20몇 년씩 근무했어요. 예. 근데 다른 여성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 3년 정도 돼가지고 상급이 된다는. 물론 거기에 대한 규정집이 있고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겠지만은 어느 출자 출연 기관에는 20년 근무가 6급이고 어느 때는 조금 뭐 4, 5년 7년 되면 2급이고. 근데 그들의 그 불행병성이 혹시 그들이 같은 가족 구성원이거나 아니면 가까운 친구가 연결된다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그 우리 행정보건복지원에 소속 10개 출자 출연 기관만이라도 네. 직급을 뭐 똑같이 9급에서 5급 주든지 안 그러면 7급에서 1급 주든지 똑같이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팀장이 되고 관리자가 되면 정규권은 부서장이 되면 시관의 수당을 못 받게 되겠죠. 우리 과장님도 다 마찬가지 시관의 수당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출자 출연 기관에 옛날 새말새가 지단에도 그랬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률적으로 전부 똑같이 20시간씩 다 받아가는 그런 부분들. 예. 그 다음에 결재권자인 부서장이 같은 시간의 수당을 수령해 간단 말입니다. 거기다 이제 직접 수당까지 같이 받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사관실에서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직급 조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래 주시고. 예. 90쪽 우리 공감자료 제한제도 운영 실적을 읽어보면 예. 그 경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예. 전국의 뭐 채택률 10%가 좀 되는데 우리 경북은 바른미래 경북은 0.9% 정도 채택이 되고 그나마 제한 건수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공직에 오래 계시고 또 이 공직 생활 하다 보면 민원들의 뭐 요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봤던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모습 바꿔가지고 예. 어떻게 하면 도민 서비스 질이 좋아질 것인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실까 이럴 때는 그런 제안을 좀 많이 하고 제안했는 부분들이 채택이 돼서 그 제안한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되고 그것이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거의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상도는 9월 말 기준에 경상북도 전체가 380건 정도 제안을 받았는데 시군 보면 경북이 380개, 우리 전체가 1000건 정도로 받았네요. 각 시군까지 다 해서. 예, 뭐 원래 기준으로 한 국민 제한이 한 4,000여 건 되고 그 영천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제한이 안동 같은 경우는 제한이 한 건도 없다. 예. 그렇게 제한할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면 다행인데 이 사람이 일이라는 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성과급을 더 준다든지 또 이 제한에 대해서 제한자에 대해서 채택이 되면 더 좋지만 되든 안 되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취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한도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제안을 통해서 예. 경상북도 행정이 좀 더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사기 진작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예. 그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사입니다. 예. 예, 많은 말씀 주시고 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맙고 제한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좀 시군과 이런 홍보라든지
어떤 그 뭐 교육이라든지 좀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보완 발전해서 많은 도민들이 좀 제안해서 어떤 그런 효율적인 안건을 좀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국장님과 임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1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체계 정비가 있습니다. 국장님, 주요 업무 보고 예. 12페이지 하단에 예. 네, 그래서 지금 지난해 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2022년 3월부터 이제 2023년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체계가 다 정비됩니까? 완료가 됩니까? 예, 지금 그 기간 내에 정비를 원래는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유재산을 취득한 부분이 176억 원이고 예. 처분한 재산이 1997억 원입니다. 그래서 대략 어떤 내용인지 우리 도민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예, 저희들이 그 올해 들어서 취득한 부분은 뭐 이제 뭐 도로라든지 그런 도로 공공용지 취득했고 또 하천 부지에 대한 부분 뭐 또 그 소방서 이런 데 있는 그뭐 비상대기 숙소 이런 것도 좀 지어주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취득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금액적으로 1997억입니까? 취득이? 처분이 176억이 처분이 그죠? 처분은 이제 뭐그 군의군이 그 대구로 편입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이 처분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금액은 뭐 1997억 원입니다. 예. 그 97억 원이 우리 도의 재산으로 등록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떤 대물입니까? 아니면 현금입니까? 요거는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 예, 우리 도 재산에서 그러니까 처분을 했는데 네. 처분을 하면 이만큼 처분을 했다는 겁니까? 돈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처분을 했으니까. 그게 참 애매합니다. 1997억 원어치 도유재산을 취득을 했는 게 아니고 처분을 했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요자서는 여기서 처분 개념은 네. 우리 기존에 있는 도 재산에서 네. 군의군으로 이제 이관되는 아, 대구시 이관되었다. 거기에 대한 처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아까 그 취득 부분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취득을 했는 부분이고. 그러면 공유재산 시스템 위반형 재산이 이제 등록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공작물 9,592건에 21조 2,999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공작물 9,592건이 뭡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미등록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경상북도가 찾아내어서 이제 등록했다는 거죠. 우리 재산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대장에 있는 거하고 사실은 좀 불일치하는 게 좀 그렇죠. 많이 이 있습니다. 넓은 지역을 예, 그죠. 그래서 그런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그 재산을 좀 찾아가지고 이제 등록을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근데 공작물은 뭡니까? 주로 이제 도로 시설이라든지 교량 뭐 이런 부분에 교량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그 전체 미반영 되었던 것을 등록한 금액이 21조 2,999억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지금까지 되지 않고
이제서야 이게 반영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예. 국장님 이제 우리 경상 국장님 여기 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이거는 상당히 좀 너무 느린 행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또 더 이렇게 누락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찾아서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도유재산 실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예. 원래 12월이 되면 이제 별로 누락되는 건 없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최대한 자주간 그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뭐 좀 이렇게 시군하고 같이 해서 좀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 19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있습니다. 예.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를 이렇게 경복형 고향사랑 기부제로 한다고 하셨는데 예. 경복형 고향사랑 기부제는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올 1월부터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저 나름 뭐 우리 도가 좀 뭐 타시와 비교하기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상위 랭크돼 있지만은 네네. 또 요즘에 이제 답례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뭐 농산물이라든지 뭐 해산물 이런 위주로 이렇게 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 경복형은 기부에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젊은 층을 좀 상대로 해서 답례품을 좀 발굴을 하고 그 예로서는 이제 뭐 젊은 층이 찾는 어떤 그런 뭐 빵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좀 답례품을 좀 다양화해서 저희들이 하겠다라는 그런 거고 또 뭐 기부를 하게 되면은 도내 관광지 이런데 관광할 때 네. 그런데 네. 또 입장권을 조금 할인을 혜택을 준다. 경북만의 특별한 경북형 예, 그런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를 좀 더 정립해 나가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보면 대개 보면 시군에도 현수막으로 막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수막보다는 좀 움직이는 택시나 움직이는 버스들이나 이런 데 좀 홍보를 하시면 그런 지침을 좀 내려주시면 좀 더 많이 홍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뭐 저희들 적극 그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뭐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저희 시군은 다 안 하지만은 우리 도 자체에서는 보면은 이제 그 대구 시내 버스 이런 데서 좀 홍보를 네. 안내 방송을 하는데 저는 앞으로 좀 시군하고 협조해서 좀 더 확산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 예. 그리고 어떤 내가 이제 누군가가 기부를 했을 때 어떤 도움이 오는지 그런 그 본인에게 어떤 이익이 오는지 예. 그런 거를 좀 더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를 위해서는 그냥 현수막보다는 예. 좀 움직이는 그죠? 그런 홍보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도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는데 네. 이 자원봉사센터가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뭐 노인층이나 이런 분들을 이끌어내는 것도 그렇고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좀 봉사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기 시작했어요. 예. 가지고 있다보다는 가지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에 좀 대폭적인 좀 지원을 좀 해가지고 예. 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일거리가 없는 분들도 여기에서 수익을 발생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자기가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자긍심을 얻고 행복하다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회가 없어서 자원봉사를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자원봉사를 단지 하러 나가서 내가 뭐 돈을 받아온다 내가 하루 했는 일을 받아온다 이거보다는 그분에 대한 어떤 처우를 좀 그죠? 예. 기분 좋은 어떤 그런 처우를 좀 해줬을 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개선된다면 나도 자원봉사자가 한번 되어볼까 이런 생각을 주변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더 이제 젊은 분들은 또 당연히 또 하지만 시간이 많은 유유 인력들을 자원봉사자들로 이렇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또 그분들이 할 일 없는데 자원봉사를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또 처우 개선을 또 뭐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지 않겠나. 우리의 생활 영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예. 지난번 흰남노 때도 봤을 때 그렇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그 앞으로 하겠다 24년도 주요 요점 정책을 AI 역량 평가 관련 부분을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 앞으로 시대로 봤을 때는 우리 그 이제 그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AI 역량 평가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예.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우리 경상북도는 그 실행을 하죠. 시행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 처음 도입을 하면서 네네네. 이제 그 도전입 하시는 분하고 올 하반기에 이제 공공기관 채용 그렇죠. 시범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예. 자 이제 요 표가 있습니다, 그죠? 예. 표에서 시험 절차에서 전입 시험도 서류 전형이 10%고 그다음에 보고서 평가가 50%고 면접 시험이 40%고 플러스 AI 역량 평가가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AI 역량 평가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시험을 보면 뭐 합니까? 어디에다가 플러스 점수를 줍니까? 아, 예. 요 부분은 네. 이제 요 표기할 때 조금 미스가 조금 있는 부분인데요. 그 면접이 40%인데 네. 도전입 같은 경우는 면접이 40%인데 그 40% 중에서 사람이 보는 면접 한 20%하고 AI로 보는 면접을 한 20% 정도를 그래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살펴보기에는 이상하다. 이게 지금 우리가 주요 시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AI 점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리고 우리 그 도지사님께서는 또 메타버스라든가 AI라든가 AI 이철우 도지사도 있으시잖아, 그죠? 맞습니다. 네, 그것처럼 굉장히 그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예. 또 이제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이제 그 문제 출제를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죠? 예, 출제.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예. 뭐 AI를 다 통해서 이렇게 면접을 볼 수 있는 상황은 AI 아니고. 평가 시스템이 네. 지금 현재로서는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 좀 예, 예. 일부를 도입하고 있고 네. 또 이런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기업에서 좀 한 9,000여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완전 AI를 통해서 면접을 정규직을 뽑고 하는 거는 아주 조금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또 위험을 무릅쓸 수밖에 없는 거지만 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점수가 많이 평가에 많이 들어가지는 않도록 처음부터 네, 예. 처음부터 20%까지 주지 말고 한 10% 정도 본 의원이 제안을 하자면 예, 제안을 하자면 시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제하는 분들도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시스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으니까 이제 출제를 하실 때도 그 프로테이지 점수에서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여기는 빠져 있지만 충분히, 예. 그렇게 잘 해주십사는 예. 당부를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잘 반영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 아까 제가 9,000개 얘기했는데 좀 잘못하고 한 950여 그 공기업하고 민간기업에서 한다는 그죠. 말씀을 다시 예, 한번 드립니다. 예. 예, 황명아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다음은 임기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성 출신 임기진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우리
국장님 비롯한 간부 공무원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본원 질의에 앞서 좀 번거롭겠지만 예. 직원들 얼굴 한번 봅시다. 아니 우리가 소방 상임위의 의원들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안 본다면은 우리 간부 공무원 과장님 뭐 팀장 상임위 의원 신분으로서 이게 창피한 이야기 아닙니까? 얼굴도 모르고 이래가. 저희들이 좀 더 자주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네. 앞으로 좀 실무자 선에서 의원님들 자주 좀 찾아뵙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국장님께 좀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질문하겠습니다. 관사 보유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 22년도에 관사 운영을 폐지하고 도청 신도시에 개인주택을 완공해서 거주하시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아직까지 대외 통상교육관 예. 게스트하우스를 관사로 사용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개인주택으로 이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늦어진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당초에 그 뭐 인수위 할 때도 이제 뭐 인수위원장이 뭐 관사를 다 없애겠다 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그 지금도 맨 관사를 사용하고 계시지만은 그 전에 이제 대부분의 관사 사용하는 지자체가 한 6군데 정도 되는데 다 그 뭐 그냥 이렇게 전기 요금 정도만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개인 또 사변에서 월세를 120만 원 정도 내고 이렇게 이제 전기 요금이라든지 이런 운영은 당연히 내고 하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질문 이 내용은 뭐 공과금 낸다고 집세 낸다고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 예. 지금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아직 그 부지라든지 이런 게 좀 뭐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 아무튼 임기동은 그러면 저 이주할지는 뭐 거주할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죠? 뭐 계속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종에 저 임차 중인 아파트 한 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재정실장이 사용하던 예. 그 사망하시고 고인되시고 지금 공실이죠. 예. 근데 이렇게 지금 2025년 1월까지 지금 계약 체결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예. 그때까지 가면 1년 반 정도 되는데 예. 새로 재정실장 채용될 때까지 비워둘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신 2025년까지인데 지금 올 연말에 이제 그 새로 계약을 이제 그 집주인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이제 계약을 예정하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좀 해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부분이었어요. 네, 조치를 좀 해주시고 예. 윤석열 정부 들어 참 새 정부 방침으로 단체장들이 관사 폐지하고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뭐 드라마 촬영장으로 활용해갖고 관광지로서 뭐 명소로 지금 뭐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뭐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상북도도 이제 시대 흐름을 따라 앞으로 관사 운영을 내실 있게 시사 관사 폐지와 함께 활용 방안 예. 적극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 예. 국장님 아니 뭐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래. 업무적 출장을 갈 때 보통 관용 차량을 이용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는 지금 현재 업무용 관용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게 그 한 총 우리 회계과하고 또 각 부서에 한 68대 정도.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뭐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관용차 본원이 현황을 보니까 수소차가 5대나 있네요, 그죠? 예, 이거는 뭐 환경부 공고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공고사항이지만 지금 수소 충전소가 없죠? 도청 인근에. 도청 인근에 저기 그러니까 대구에서 상행하는 춘천 방향으로 가는 안동 휴게소에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그 저희들 파악하기에는 올 연말부터 이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설치는 돼 있고 아직 운영하는 업자를 못 찾아가 가는데 올 연말부터는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고사항일지라도 이게 지금 여건이 도청 신도시 내에 수소 충전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이거 한번 고민했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수소차 안 그래도 그 총 운행 거리를 봤는데 한 60km 미만 신차에 가깝습니다. 구매는 해놓고 사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 이런 경우 같으면 직원들이 과연 수소차 업무용으로 배차를 받아갖고 사용한 직원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더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게 이제 저 환경부에 이제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이제 수소차 요구를 사업을 됐는데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충전소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해서 환경부하고 다시 한번 좀 더 협의를 해서 최대한 뭐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네, 좋습니다. 지금 저 천년숲에 사실 충전소 설치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이 반감은 없나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없는 걸로 저희들. 이게 수소는 본인이 현장에 몇몇 여론도 청취를 했는데 저마의 내지가 매우 작아갖고 정전기 등에서도 쉽게 발화하기에 수소 충전소 인근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얻기가 굉장히 힘든다. 그래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면 과연 여기 이 도청 천연숲에 이 충전소 설치가 가능할지 의문스럽습니다. 뭐 하여튼 그 충전소 확보가 가장 급선무 같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에 공모 뭐 응해서 지금 수소차 5대를 받았는데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대기 오염에도 뭐 정부 차원에서 광역 단위 차원에서도 또 적극 또 뭐 활용을 해야 되겠고 하여튼 출장 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이 수소 차량뿐만 아니라 업무용 차량 이용하는데 예. 좀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시군에 가보면요 내가 봐도 지금 자가용을 이용하는 업무 출장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좀 그런 추세가 좀 많습니다. 예. 공무원들 출장 나올 때 다 자기 차로 가는 게 좀 많습니다. 좀 적극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관심과 예,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사실 이게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업무를 여기 저도 깊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충전소가 지금 6개가 도원에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한 10곳을 더 이제 충전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저희들 환경부서에서 이제 좀 자료를 좀 받고 뭐 이 업무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천연숲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원이라든지 또 주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정도를 감안해서 좀 최대한 이렇게 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차 충전소 현황을 보시면은 경주, 구미 5개, 상주 외다, 구미 5태,
하양, 장, 요 정도면 이게 아무리 권고사항이고 이게 뭐 수소차가 이 보여주기식 행정의 어떤 뭐 표본인지는 뭐 표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건이 안 된다면 여건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점 좀 유념하시고 다른 시일 내에 좀 충전소도 확보 좀 하시고 우리 도청 산업 공무원들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기에 업무복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예, 그러죠.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임기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 의원입니다. 국회의원 부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부임하신 지가? 4개월 됐습니다. 그 위원장님, 오늘 그 담당 과장한테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광고물 관련해서는 우리 그 권동남 과장님 소관입니까? 광고 광고물 광고물은 지금 그 건설 도시국에 있는 건축 디자인과에서 광고물 업무는 보고 있고요. 응. 아니 도청 청산에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이런 것들. 아, 그런 거는 뭐 게시하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예, 공공시설과장 권동만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우리 도청과 그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관내에 그 현수막이 상당히 걸려져 있죠. 불법 현수막.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청사 내에 있는 현수막은 음. 다 철거를 했고 왜 지역? 외 지역은 사실들 이거 우리 인근 지역에. 인근 지역은 이제 시장 군수가 현수막을 그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아니 우리 도청에 관한 정책 홍보라든가 예. 관련된 현수막이 말이에요. 예. 불법 거치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단속의 범위가 그게 아니 우리 도에서 예. 정책 홍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뭐 등재 예. 이런 거 설치한 겁니까? 경상북도가 돼 있는. 5개 광건물 업무는 건축 디자인과의 경관팀에서 우리 도내 5개 광건물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사 내에는 이제 저기 우리 그 정책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청사 안에는 저기 동문에 들어다 보면 거치대가 3조짜리가 게시대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이제 허가를 주면 그 부분에 이제 세 곳에 이제 설치를 하고 나머지 서문에 이제 부족해서 한 개를 다음 주 중에 설치하도록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예. 우리 경상북도가 이제 설치하는 거 이런 예. 부분에 불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그 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거는 해당 부서로 저희들이 오늘 그 의원님 그 지금 그럼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은 이게 포함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업무 영역 밖입니다. 저희들은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도청의 각 부서에서 이 신도시 내에 현수막 설치했는 그런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제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요 동쪽에 이제 그 게시돼가지고 3단을 설치했고 그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 그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5개 광고물 협회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게시하는 권한을. 그러면 이제 개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고 제가 알기로 안동은 7일 동안 게시를 하고 철거하는 걸로 하고 예천은 똑같습니다. 위탁해서 설치를 하고 10일 동안 게시를 하고 철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사원 아마 건설 도시국 어찌됐든 간에 우리 그 자치행정국에서 관할하는 이 저 영역 내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물론 이제 뭐 도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현수막이 사실은 우리가 감독해야 될 부분에 도청 현수막이 각 시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지적을 합니다. 혹여나 국장님, 예, 예. 이게 만약에 그 용관에서 다른 타부사하고도 이렇게 협조를 해서 예. 이런 부분이 우리가 불법을 감독해야 될 예. 기관에서 불법 현수막을 거치 한다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간단히 타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 묻겠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그 담당 관장이 답변을 대관하면서 답변 필요한 걸 하세요. 예, 뭐 제가 하다 도저히 못하면 좀 양해해 주시면 그래. 하겠습니다. 자료 1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및 시군별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 부분이죠. 23년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업무 고용률 3.6%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2023년도는 내년도는 고용률이 더 높아진다고 보죠? 뭐 한 3.8% 정도. 예. 근데 우리 지금 경북의 현 주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예. 2020년 대비 업무 고용률은 3.34%인데 예. 오히려 3.14로 0.2%가 줄었습니다. 맞죠? 예. 그 반면에 부담금은 7억 3천여만 원에서 11억 2천여만 원으로 3억 9천만 원 정도가 또 늘었습니다. 예. 부담 납부처도 11곳에서 14곳으로 늘었습니다. 예. 여기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업무 고용률은 낮아지고 부담금 납부액과 납부 기관 수가 증가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제 올해 지금 근래에 들어가지고 이제 이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그 현황을 안 보면은 20년 같은 경우에는 그 11명을 이제 학교에 가는데 공부 한 30분 정도가 응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응시하는 분도 조금 적지만은 이 합격하는 가락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좀 낮아지는 거고,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장애인 공무원이 그 90명인가 이제 3.2%면 필요하는데 지금 한 18명 정도가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18명을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내면은 실질적으로 합격하는 사람들이 18명을 다 채우지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할 인원을 더 오버해가지고 뽑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종 합격되는 그 공무원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좀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명을 또 좀 채용을 했습니다만은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그 고용 그 납부 분담금 이런 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도 좀 계속 그 나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조금 채용 인원을 좀 더 많이 한번 공고를 자꾸 내보려고 합니다. 부장님, 제가 이 부분은 예산 심사할 때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게 정책을 입안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업무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예. 방향으로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의지가 지평부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이는 생각합니다. 예, 뭐 저희들 좀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었으면은 저희도 행안부에도 건의를 작년에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 좀 채용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시험 그 출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일반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나가고 하거든요.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채용이 좀 낮아서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한번 분리 채용을 하자라는 이런 쪽에서 좀 건의를 지속적으로 좀 해서 뭐 계속 좀 관철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인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방법을 제안을 해볼게요. 예. 참고로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 있죠. 우리가 부담 연간 얼마 정도 부담합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1억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 저- 교육청은 부담이 더 높죠. 교육청은 뭐 사실은 제가 좀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대충 본인은 파악한 노하우도 한 30억이 넘는 것 같아요. 예. 부담 금액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 부담해야 될 금액을 예.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예. 그 우리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열악한 그런 어떤 상황들 네. 또 애로사항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먼저 전수조사를 해서 예. 거기에다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장애인들은 사실상 우리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 예. 이런 분들을 단체로 물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장애인들이 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먼저 보완을 하고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장소를 어디 정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경북에 산지에 있는 그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시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시험 준비생, 예. 도시촌 있죠. 예. 예? 그와 비슷하게 해서 우리 도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예. 이 과락이 심하잖아요, 그죠? 우리 장애인들이 60점이 과락이죠. 과락은 40점. 40점입니까? 과락이 40점이에요? 40점이 과락이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은 거의 다 통과되는데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해서 그 과락을 옮기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합격되지 않는 사람은 채용할 수는 없잖아.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인프라를 예. 도에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구축한다면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냥 저는 어떠세요? 예, 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저희들이 좀 더 한번 연구를 해보고 나중에 한번 또 의원님들 다 따라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또 혹시나 그래 되면은 또 비장애인과의 어떤 그런 뭐 형평성 이런 부분에 또 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뭐 이거는 저희들이 또 종합적으로 한번 좀 연구. 글쎄요, 이제 형평성 문제까지는 오늘 생각할 때는 예.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장애인 공무원 예. 시험 대비반 이렇게 해서 예.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한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예.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으실 건데 담당 과장은 누구세요? 예, 인사과장 김미경입니다. 과장님은 본인이 잘하는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공교롭게도 전에 장애인복지과 업무를 보다가 인사과로 왔는 상황인데요. 저도 요 공무원 채용에 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얼핏 드는 생각이 지금 우리는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 시험 문제를 관리하는 게 조금 어떨까 싶은 생각이 지금 시험 문제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듭니다.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거죠. 예. 환경을. 그래서 그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환경을. 작년에 그 장애인복지과에서 검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검토한 내용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어차피 인사 파트에서는 채용의 부분이고 이걸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공무원 시험 뭐 인강 수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 이 현황들이 그 고용공단에서 그 시험반을 운영을 했는데 실제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거기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강의가 없어진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하더라도 물론 해보지 않았지만 인원이 그만큼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그 부분이 있었고 또 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또 장애인 공단의 이야기입니다.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무슨 면은 그 예를 들면 뭐 이런 부분이 좀 그런데 한 분이 어떻게 하다가 어렵게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복지적인 인식에서 여기를 가면 다 합격시켜 준다고 인식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 전반적으로 하다가 고용공단에서 노력을 하다가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할 때는 부장님, 예. 자 의무 고용률은 자꾸 낮아지고 예. 부당금은 늘어나고, 어? 예. 부당금 납부처도 지분이 자꾸 늘어나고, 이런 형국에서 어쨌든 간에 그건 심각한 문제다. 예. 그러면 매년 이렇게 계속 방치해둘 것이냐? 어?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또 아까 뭐 장애인 이런 부서하고 또 다시 한번 좀 협의를 좀 더 해서 뭐또 좋은 아이디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예. 계속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결과를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예.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저희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작년에도 행감 때 질의도 있었고 또 특히 우리 도의 운영위원회가 7월달에 금년 7월달에 전라남도의회와 강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해서 네. 서로 이제 협력, 상생 뭐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 중에 예. 또 그때는 이제 본의원이 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광역시도의회 협의회 회장이신 이칠구 의원님께서 9월달에 예. 그 운영인 회의 이 건을 상정을 하고 이어서 의장단의 협의회도 이걸 상정을 해서 본회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이제 전국적인 문제니까 예. 관련 법을 개정을 건의하는 것까지로도 이렇게 의결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질의는 김일수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사례입니다. 그죠? 예. 여기 보면 2022년도 작년에 이게 이제 자원봉사자가 봉사하는데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 보험금을 수령한 내용을 보면 보통 이제 골절, 상해, 교통, 화상 이렇게 관련해서 예. 이 보험금을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41만 7천여 원을 수령했고 올해는 4,5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지급을 받았어요. 이거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내용은 뭐 지금 뭐 대표적인 거 보면은 뭐 이재민 대표소에서 급식 뭐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이런 김치라든지 이런 박스를 넘기다가 조금 뭐 새끼발가락이 깔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험금을 좀 지급을 좀 했고 이재민 사례는 좀 많습니다만은 금액이 좀 늘어나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뭐 금액이 좀 제가 많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보험금을 지급했는 거 보면은 뭐 이제 상해 이런 부분이 가장 많는데 그다음에 골절하고 하는데 그 보험 부위에 따라 가지고 보험이 좀 금이 좀 차등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이 안전교육은 안 합니까? 저희들은 뭐 시군 공무원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 쪽으로 센터를 해가지고 뭐 나름 이렇게 계속 하고는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계속하고는 정기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자원봉사분들이 와가지고 뭐 자원봉사 하시길 때 하시기 전에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하는 그런 편입니다. 이 사고가 일어나면 서로 이제 자원봉사자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예. 여러 가지 이제 서로가 불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물론 안전사고에 관련된 뭐 교육도 하고 지침도 주시겠지만은 좀 더 이 봉사자들이 봉사하러 오셔갖고 괜히 다쳐셔갖고 또 뭐 혹시나 장애나 당하고 이러면 서로 굉장히 진짜 불편한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봉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이분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회에는. 예.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시고 예. 차후에는 이 봉사자들이 이렇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열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업무 보고서 보면 36페이지 지금 디지털 생활운동 재난 예방 공고입니다. 그죠? 예. 여기 보면 디지털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예. 기후 재난이나 예. 예방 대책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또 거기도 65세 예. 이상의 도민한테 이걸 라디오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알람 시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람 시계를 주기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디지털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거는 뭐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네. 작년 3월 4일 울진 산불이라든지 또그 9월 흰남노 올해 그 우리 북부 지역 4개 지역에 극한 호우가 오고 이래서 그런 상황을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가장 그 취약하시는 분들이 그 산 뭐 이렇게 살림하고 인접돼 있는 네. 어르신들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뭐 저 본의원도 예. 충분히 이해하고 뭐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근데 이게 알람 시계를 들여서 이게 무슨 이게 알람 시계하고 이게 디지털하고 무슨 예. 뭐 사업성하고 이게 맞는 내용인지. 이제 뭐 그 사업 네이밍에 대해서 이제 뭐 위원님 뭐를 또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 이제 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 어르신들이 빨리 좀 인명과 생명과 그 재산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대피시키라는 차원에서 그 겨울 되고 이러면은 소방본부에서 소방 그 차를 해가지고 계속 활동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 어르신들은 집에서 조금 이 활동을 좀 움직이기는 좀 적고 이랬어요. 기가 얻으신 분들, 잠깐만. 기 얻으신 분들은 왜 안? 기가 얻으신 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거기에 뭐 내력 칩을 따로 이렇게 하는데 기 어둡고 이런 부분들 대해서도 뭐 좀 다른 좀 이렇게 한번 또 연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할 때는 이게- 본 취지가 예. 이게 새마을운동의 명칭에 뭐 이게 사용해야 되는 내용이지. 본 의원님 봤을 때는 조금은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은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그 작년 이제 겨울 올 초입니다. 올 초 산불 막 나고 이랬을 때 새마을 동의하고 이래서 그 저희들이 이 산불 나는 그 원인이 영농 폐기물 쓰레기 이런 걸 소각하는 부분이 많았네 가지고 이 새마을 통해가지고 그런 영농 부산물 이런 걸 다 제거하고 이랬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르신들인데 조금 더 경각심을 일으키자라는 차원에서 좀 사업을 한번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어르신들이 알아 쉽게 할 수 예. 있는 방법을 한번 제가 디지털을 이하고 조금 배경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나중에 한번 사업 시행할 때는 네. 요 좀 뭐 사업명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뭐 약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 지금 추정 기간이 몇 개 있습니까? 28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물론 다 필요하고 다 뭐 역할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새마을 재단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새마을 재단의 취지를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 저개발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새마을 운동 지금까지 뭐 경제적인 번영 이런 것을 뭐 모델로 수출하자 또 아울러서 정신까지 하자라는 취지에서 뭐 아시다시피 뭐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다시 지금 해주는 나라까지 성장하고 했으니까 이런 걸 한번 전파하는 차원에서 전 세계 같이 잘 살자는 차원에서 맞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이제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한 그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운동이 시작된 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주변 국가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부러워할 정도로 네. 그런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조국 근대화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정신을 사실은 개선하고 지금 현재 시대에 맞는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사업이 본 의원이 이 새마을재단에 질의를 사무감사할 때 질의를 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목적 사업이 있냐고 물었는데 목적 사업이 그때 대표이사로부터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목적 사업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때 저도 그 현장에 있어서 뭐 저런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가지고 이제 목적 사업으로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목적 사업 및 운영 재원으로 관련 그 규정을 좀 새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그 새마을재단하고도 한번 우리 좀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이야기를 듣고 우리 새마을과장하고 자체적으로 한번 또 내부 토의도 한번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새마을재단하고에 대해서 당초에 그 사업이 목적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맞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여 뭐 예산이 부족해서 목적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닙니까? 아마 뭐 새마을재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비가 조금 더 많이 좀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국장님께서 한 번 더 보살펴 주시고 예, 그 새마을 운동이 예, 정말 우리나라의 제2의 지금 새마을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네, 재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네. 좀 많이 살펴봐 주시고 또 챙겨봐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서 저랑하고 뭐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재단에서 내년도에는 조금 큰 사업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거의 뭐 우물 파주고 뭐 이렇게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쪽에 치중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년도에는 중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스리랑카 이쪽에는 지금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그 행정부의 하나의 그 국 내지 과 정도의 그 부서가 생겼고 중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내에 새마을운동 뭐 추진위원회인가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 내에 만들어지고 해서 상당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나라들 해가지고 이제 좀 더 확대하고 또
정신 운동을 좀 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같이 한번 생활대화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실 부분도 좀 더 탄탄하게 예. 연구가 뭐 다양하게 정말 우리 생활운동이 제대로 전파할 수 있도록 예. 좀 국장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유장비서입니다. 다음은 박영서. 예, 문경 출신 박영수 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 존경하는 김일수 의원이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얘기를 했는데, 예. 목적이 저희들 기금을 300억을 모을 때, 예. 그 운영비를 300억 가지고 이자 가지고 하겠다. 이래 처음 시작인 거 아시죠? 예. 근데 지금 300억 달성했죠? 예. 그럼 추후에 더 기금을 더 마련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냥 300억으로 끝낼 예정입니까? 300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 기금을 가지고 뭐 이자 수입을 가지고 사용. 근데 이자 수입을 보면 제가 몇 년 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큰 뭐 보험이나 이런 뭐 채권 큰 게 해놓고 기금을 관리하더라고. 그러면 그 이자 가지고 운영비를 쓰겠다 이래 나왔는데 추후에 우리 그 국장님이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아시아 아프리카 그 개발도상국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데 예. 정산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짚으려고 이번에 그때 그 행감 때 얘기하다가 예.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 예.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에 대한 정산을 예. 말씀하시죠. 예. 돈을 주면 예산을 주면 정산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정산을 어떻게 봅니까? 정산은 뭐 제가 사업-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 저희들이 그 경일대학교에 우리가 새마을 세계화 그 사업을 했어요. 아십니까? 경일대학교에 옛날에 했는 거 할 때 정산을 못 봐가지고 영수증을 그냥 막 아무 영수증이나 외국에 있는 그 뭐지 그쪽에 나라에 있는 영수증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다 수기로 써가지고 경일대학이 포기를 했어요. 그 정산 행동을 보자. 예. 그러니까 예. 그 다음부터 경일대학이 새마을 안 하겠다. 아, 예. 그러던 됐는데 새마을 세계화재단은 정산을 어떻게 봅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에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가서 쓰면 지금 정산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좀 깊이 공부를 못했는데. 그럼 지금 새마을 세계화재단 우리 나오셨는데 한번 정산을 어떻게 보시죠? 네. 네. 저희들 그 해외 사무소에서 이렇게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 정산하는데 사업별로 지출 내역을 영수증을 받아서 그러면 영수증은 어떠한 영수증을 받습니까? 카드로 씁니까? 카드 영수증 카드도 받고 만약에 카드로 지출 안 되는 시골에는 현금으로 썼다는 영수증을 계산을 받아가지고 그 아니,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영수증을 보니까 일반 이렇게 누리끼리 한 용지에 다 써왔더라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 정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썼는 지출 내역과 그다음에 그것을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들 한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오기 때문에 아니 그래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중요한데 영수증을 걔네들이 제가 그 참고로 영수증을 한번 받아보니까 영수증이 이상하더라고. 그다음에 막 글씨 다 날리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쓰고 일반 종이에 영수증을 만들더라고. 지금도 그만 그 개도구에 돈을 주면 영수증을 걸었습니까? 대부분이 카드로 지금 쓰고 있고요. 예. 카드를 못 쓰는 아주 시골만은 일부 현금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정산하는 요원들이 일일이 체크해서 현금이 되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때는 저희들이 아프리카하고 스리랑카 이쪽으로 그 개도국에 사업을 한 걸 행감 때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1대부터 이 행감을 하는데 새마을 사업 하는데 못 가게 하더라고. 저희들 10대 때는 스리랑카, 아프리카 이쪽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서 저희들 그 상임위 위원들이 그 9명이 4명, 5명 나눠서 갔다 왔어요. 그 사업을 하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1대부터 예산을
집행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국장님, 예. 다음 만일 행감 때는 이러한 그 상임위원들이 그 아프리카 사업을 하는데 가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뭐 재단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서 나중에 한번 따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당장 제가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 22개 읍면 그 지자체에서 예. 새마을 사업을 하면 그 갑니다. 그 정말 했는지 예.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예. 갑니다. 근데 저희 도는 10대 때까지 갔어요. 예. 부대 10대 때 갔는데 11대부터 이 가는 거를 새마을 세계화재단에서 거부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보겠다.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상임위가 이제 끝났으니까 후반기 때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업을 정말 하고 있는지 예. 왜 그러면 사진으로 거의 대부분 다 사진으로 줍니다. 사진으로 줘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하는데 정말 사업을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 드리게 예, 되겠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집대림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지금 새마을봉사학과 협의해가지고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일정을 주시면은 예, 예. 방문하는 것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근데 아니 갑자기 이게 없어졌다고 11대 때부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저도 이제 예.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 11대 이후로 못 가시고 이랬는데 이제 따로 한번 나중에 따로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 예. 드리겠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제가 뭐 김영란법이라든지 이런 공직선거법 이런 거 좀 관련돼서 행감 때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행감 때는 가도 된답니까? 예, 예. 행감을 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 아니 행감을 목적으로 갔을 때는 되고 여행이나 이런 데서는 안 되고 정말 그 사업을 예산을 준 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면 계속 사진으로 했습니다 하니까 정말 했는지 궁금하고 그 지역 저희들 10대 때 갔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뭐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었고 아프리카는 가니까 없어요. 농지가 없어졌어. 노를 심었다고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런 것도 있으니까 추후에 의견을 주시기 부탁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신도청 2단계를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진입로를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왜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신도청을 만들 때 예. 도로부터 어느 정도 하고 신도청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신도청에 약 1조 원 이상을 1조 35억이나 돈을 투입을 다시 또 하더라고. 도로 개선을 위해서.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부담에서 이제 신도청을 도로하고 이제 부산에서 오는 도로 이제 2개를 이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 당초에 우리가 총 도로 이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 공간할 계획에 따라 가지고 좀 8개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거래하고 싶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낙동강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천 제방을 이용한 어차피 하천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죠? 하천을 이용하면 도로비가 많이 안 들어가요. 그 신도청 올 수 있는 하천을 이용해가지고 진입도로를 왜 그러면 그걸 해주면 낙동강 따라서 길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전진도 좋고 근데 굳이 산을 깎고 막 쭉 해가지고 할 필요 없이 낙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길을 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낙동강을 이용할 생각은 아예 안 하더라고요. 강을 이용하면 강의 제방을 지금 보통 다 8m 이상을 올립니다. 예. 그러면 그 낙동강을 국토관리부하고 상의해가지고 낙동강 제방을 이용해가지고 도로를 내는 그 방향이 그러면 저희들 도청으로 오는 길도 빠를 거고 그러한 남부 쪽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빠릅니다. 낙동강을 이용해서 도로를 개선해 올라오면 그 이야기를 한번 과거에서도 했었고 왜 그러면 그거를 제방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한 도로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용을 안 하고 굳이 산을 깎고 그 도로를 개선하는 거 보고 참 제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있습니다. 알기로는 예, 예. 이게 한번 도청 당초에 건설을 하고 할 때 이제 8개 예, 예. 노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4개는 다 재고거든요. 예. 그때 아마 뭐 당초에 그뭐 국토부라든지 이쪽하고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뭐 노선이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추후에 다른 예. 지금 남북 고령이나 이쪽으로 오는 분들이 낙동강을 이용해서 하천 제방을 이용하면 길이 굉장히 빠를 수도 있고 예. 공사 금액도 적기도 하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 굳이 산을 깎고 해가지고 길을 내지 말고 어차피 지금 예를 들어서 문경에서 오는 길도 낙동강 하천을 이용하면 금방 옵니다. 낙동강을 이용해서 이 신도청으로 올 수 있는 길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저희들 관용차 있지 않습니까? 예. 전기 충전 예. 굳이 막 갓길에서 할 것 없이 우리 그 지상용만 텅텅 비어 있는데 굳이 막 차를 세우기가 불편한데 굳이 막 그 옆에다 세워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관용차 전기 충전은 지상에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방향도 한번 잡도록. 아니. 저는 이제 큰 틀에서는 예. 여기 이제 뭐 의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요 앞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런데 그 공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으로 이제 저희도 계속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상에서 설치하다 보니 설치비라든지 이런 건 조금 소장님 말씀드리면 좀 만만치 않고. 근데 지하에 해놓으니까 맞습니다. 예.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예. 이 외부에서 손님 오신 분들도 지하에서 주차하기도 어렵고 충전하기도 어렵대. 공무원들 차들이 전부 그 앞에 돼 있는 거야. 충전소에다. 네. 그냥 충전을 안 해도 전기차는 다 거기서 비어있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는 잘. 한번 잘 보시라니까. 저도 이래 오다 보면 전기차들은 전기 충전을 안 해도 거기서. 그 외국인들이 와서 전기 충전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지하에서. 예, 뭐 그런 그걸 좀 개도해 좀 주십시오. 개선을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예. 좀 개선. 어차피 청소 관리는 자치구에서 하니까 예.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충전기 설치에 대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최근 본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는데 이 근거가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건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11조 2에 보면 이 전기 자동차의 충전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의하면 그렇고 환경부는 최근에 제25회 국정현황과제 장관회의에서 금년 6월 29일입니다. 2030년까지 충전기를 12만 3천 대까지 그러니까 123만 대까지 늘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 늘리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전기차를 420만 대까지 보급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은 뭔가 하면 현재의 문제점은 관련법에 의하면 전기차 전용 주차구의 규모 요거는 규정하고 있어요. 규모는 충전 시설에 설치되는 관한 그런 규모 같은 거는 이제 하고 있는데 그 크기 이거는 좀 별도로 규정하는 게 없어요.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주차장법에 의한 깊이 5m, 뭐 3.6m 이런 거에 그냥 따라서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차 면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다 그냥 일반 주차장에다가 크기에다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거기가 본회의는 단 한 곳도 그 크기를 달리한 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는 이유는 잘 아시죠? 주차장법에 법률에 2에서 4%로 하도록 하고 각 지방마다 그 형편이 다르니까 형편이 다르다는 뜻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장애인 등록 비율이 다 다릅니다. 사실 어떤 데는 많은 데도 있고 우리 도 같으면
군 단위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구미라든지 이런 데는 장애 등급들이 낮아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하위 법령에서 이렇게 조례로 예. 이제 정해서 하도록 요구돼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이 전기차 그 규정에 의하면 예. 면적이 다 좁다 보니까 예. 거기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체는 아니고 네. 휠체어를 타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넓이가 넓어야지 오르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거기서 쓸 수 없다는 예.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도청에는 하나도 없다가 지금 현재 의회 1층에 이제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법령 개정하라고 제가 제안하려고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환경부에다가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도 좀 선제적으로 이 의무 규정에 따르기보다는 현재 실제로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그거를 좀 더 늘려서 그런 장애인이 오면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그 부위원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우리 실무선에서도 검토를 좀 다 했습니다. 해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해야 되는데, 그만한 방금 말씀하시는 그만한 크기, 규모, 그 휠체어 타고 들어오신 분이 뭐 불편함이 없으실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상위 법령에서 이걸 강제하면 우리는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해서 제가 이제 연구하고 제안을 하려고 하는, 일단은 법률 개정을 조금 국회의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제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예. 그때 이전에 제가 우리 도에 있는 조례도 현재 이거를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강제할 수는 없고, 이런 설치를 하는 시설주나 이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예, 뭐 저희들은 적극 의원님 말씀하신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행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이제 만들어져서 예. 뭐 꼭 우리 경북 고향은 분만이 아니라 여기 적어주지 않는 분들은 기부를 다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가 선제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서 올해는 이제 파악별로는 9월 30일에 이제 3억 8,795만 5,700원 705건에서 모금액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답변 중에 이 부분을 언급하시는 거 들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당초 목표했던 그 10억보다는 아직까지도 밑들고 있어서 혹시 이 갭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까 답변 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그 단제품을 젊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선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목표 10억에 비하면 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좀 계획이 있으시면. 예, 참 저희들도 나름 이렇게 좀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당초에 든 목표 10억보다 상당히 아직 미치지 못하고, 지금 이제 현재 기준으로 뭐 한 4억 조금 이제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뭐 홍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부족했는 거 있을 걸 충분히 사료가 되고, 또 우리 뭐 공무원들이 또 좀 발로 뛰는 어디 뭐 예를 들면은 개인 뭐 맨투맨을 해가지고 알고 있는 지인, 서울에 있는 친구 뭐의 지인 이런 분을 통해서도 좀 더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인데도 의견 좀 제일 좀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고향사는 기부제가 빠른 시일에 좀 정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고심을 하고 있는데 뭐 선뜻 솔직하게 선뜻 지금 당장 뭐 어떤 획기적인 그런 안은 조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전것이 있습니다. 뭐 혹시 또 의원님들께서도 좀 좋은 그런 뭐 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아울러서 이제 그 향후회가 보통 보면 제일 큰 게 재경, 부산, 울산, 대구 뭐 이런 쪽에 이제 향후회를 통해서도 계속 향후회담들하고 미팅을 하고 있고 협조도 구하고 있지만은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회의 생각은 제가 실천 현장에서 뭐 한 10년 넘게 이렇게 후원을 받는 업무를 했었는데 뭐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목표가 설정되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뭐 현금 후원을 받을 건지 물품 받을 보통 이제 그렇게 하고 월별로 보면 연말에 막 몰리고 연초에는 잘 없거든요. 그걸 그래프를 그려서 그때마다 그 달에 안 되면 그 다음 달에 또 추가해서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세부적으로 하니까 거의 목표가 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방법들을 한번 좀 도입해보면 어떨까. 이제 월별 목표를 말씀하시는 1년에 10억 이래 잡았으면 대부분 이게 많이 몰리는 기간이 연말입니다. 연말. 그때는 조금 많게 하고 또 1월달은 좀 적게 하고 이게 각각 다른 달별로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매달 체크해가면서 하면 그래도 목표 달성에 좀 한 걸음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어요. 예, 그리고 방향도 말씀 하나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동락간에 그 이제 사실은 우리 어선 같은 데 보니까 노인 인구, 어르신 인구 45% 정도 되는 이제 우리 경상북도가 초고령화 사회인데 동락간을 이용하는데 입장에서 아래까지 오르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본의원이 말씀드렸더니 아주 뭐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완벽하게 좀 이렇게 그 시설을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박사님 의원님 수고하십시오. 그럼 하고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이제 커터제를 두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북부권 같은 경우는 30분 이상 되면은 이제 커터를 가지고 안 하고 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안으로 이제 도에서 자체적으로 구급을 좀 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급을 뽑아도 보니까 저 동부라든지 남부권에 있는 응시하는 사람이 비율이 북부권보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북부권에 있는 사람이 합격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신규로 뽑아도 북부권에 있는 사람이 많이 합격을 하고 이런 그런 점이 계속 이제 반복이 이어지고 있는데 커터제 실시해봐도 실효성이 있고 또 도에서 시정 모집해서 바삭하니까 그런데 이게 심각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편중되게 되면은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가는데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무슨 말이죠?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딱 이 안동, 청송, 봉화, 문경, 영주, 예천 이 인근 지역에 청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당장 경상북도를 지역 균형 발전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계획만 세울 게 아니고 이 방법을 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이렇게 도입을 해서 실효성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된다.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포항에는 그 쉽게 말하면 과거에 우리 도지사께서 공약을 할 때는 도민들한테
동부청사를 제2청사라고 명명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에 정말 제2청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안도 예. 하나 이런 방안을 개수해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에 근무할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포항을 인근하고 이제 남부시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여기도 그 희망하는 공무도 가능 있다고 봅니다. 그럼 새로 신규 채용할 때도 예. 그런 방향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좀 더 이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동부청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죠. 향후에 거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뭐 수산지 뭐 이런 분들이 계속.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동부청사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동부청사가 예. 실질적으로 제2청사 기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청사를 개청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예. 여기에 인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염원과 마련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제2청사에 우리 지사님이 판단했던 그 당시 계획했던 부분들하고는 사실 상당히 그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진도가 안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 제2청사 기능은 강화돼야 됩니다. 그런 강화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2청사를 염두에 두고 예. 이런 이제 특정지역 편견에 대한 이 공무원들의 이 어떤 해소 방안 예.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방향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주문드리는 겁니다. 아, 예. 어쨌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 우리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지적하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그래도 이런 정도의 실적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해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철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상임위에서 국마다 감사를 하면서 나오는 질의가요. 예. 각종 운영위원회거든요. 아, 예. 우리 그 자치국도 보니까 12쪽부터 34쪽까지 보니까 한 21개 시위원회가 있네요. 예. 정말 그 경상북도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 곳인데 자문위원회 개최 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예.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안건이 없어서 못한 것도 있지만은 예. 대부분 서면으로서 개최를 했더라고요. 예. 그 서면하고 예. 급할 때는 서면을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요. 네. 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정말 이 운영회가 10명이 되든 많게는 뭐 20명도 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교수부터 해가 전문가들이 다 모였는데 맞죠? 예. 그러면 한두 번 정도 한 안건이 올라왔을 때 이거 1시간, 2시간 해가지고 운영회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보다도 재산도 막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심도 있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서면을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직접 운영위원회 개최를 해가지고 이런 안을 처리하는 과정이 우리 경상북도 발전에 대해서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고 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그런 부분 뭐 위원회 개최도 좀 못했는 그런 것도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 플러스 서면 이름보다는 실질적으로 대면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안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적에 또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행감자는 없지만은요. 불리해가지고 공문 박선면 하셨죠? 예, 좀 있습니다. 와
혹은 폭행, 성희롱 등을 일삼는 상대로 지금 제도 개선을 위해 가지고 우리 경상북 도의회에서도 민원처리 담당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죠. 이렇게 민원처리 담당을 보호하기에 제도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경상북도의 민원 위법 행위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알고 있는데요. 모르죠? 죄송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폭언, 폭행, 협박 뭐 이런 거에서 한 570여 건 정도 원래 예 많이 돼요? 좀 많습니다. 매년 뭐 조금 많이 있는 부분인데 이게 다 시군하고 다 포함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뭐 이렇게 또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뭐 이거 처분 경찰 이런 것도 좀 현장에 배치해가지고 만약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위원장이 거기에 조례 안에 보니까 제5조 지원사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요. 예.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예. 첫 번째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예.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진료비, 약제비 등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예. 세 번째로 법률 상담 및 형사상 소송 수행 등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 예. 영상 녹음 호출 장치 등 안전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예. 안전한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예. 민원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예.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을 휴식기에 제공을 할 수 있다. 예. 이거 우리 경상북도에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예. 사실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않죠. 지금 좀 힐링 프로그램 이런 거는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교육을 좀 받고 있고 또 심리 치료로 해가지고는 요 안동 의료인가 뭐 좀 하고 있습니다만. 자, 국장님. 예. 답변 됐고요. 현재 국장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저 힐링하고 이런 거는 뭐 제도적으로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 자치국에서 신경 안 썼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런 힘든 공무원이 있으면은 일에 지장이 있는가 해가지고 참 병원비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법률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으면 법률적으로 또 우리 그 경상북에 자문 변호사가 있죠. 예. 그러니까 조금 사소하더라도 좀 신경을 써가 해줬을 때 공무원들이 사기가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죠? 예. 자기 혼자서 공부 앓고 우울증 걸려고 이런 공무원들이 사실 일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 좋은 이런 제도도 예. 만들어져 있으면은 예. 그 제도가 좋은 제도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예. 담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고로 그냥 저희들 이제 그 병원 의료비는 1인당 한 50만 원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좀 실적은 좀 없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좀 더 고민은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인데 좀 더 관심을 아니 국장님도 본인도 이런 상황을 거칠 수 있다는 거 봐야 돼요. 맞잖아요. 예. 예, 맞으니까 그 동료 의원들이 내몰라 사역하지 말고 담당 국장이 담당 가져가고 이렇게 심도 있게 1년 내내 이런 사람을 좀 돌볼 수 있는 공무원이 이루어지면은 해주고요. 예. 아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의원이 새마을재단 새마을 세계화 예.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해외 연수 얘기 나오고 지난번에 저도 했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의원들이 단순하게 도민들이 볼 때 그 나라에 그저 놀러 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의원들 9명 의원들 있지만요. 그게 수십억을 투자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를 하는가? 그저 업무상 보고 받고 사진만 보지요. 실질적으로 스리랑카나 스리랑카, 베트남의 그 나라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새마을 세계화를 얼마만큼 홍보가 됐으면 또 그 투자했는 만큼 그 주민들이 국민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으면 이게 우리 의원들 직접 가가지고 보고 느끼고 아 이건 아니다. 예. 야 이래 투자하지 마라. 그걸 누가 합니까? 우리가 계신 의원들이 예산을 사주고 집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아닌 거는요. 과감해.
과감하게 끊어주고 다른 나라도 또 더 어려운 나라에 가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도의원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뭐 선거법 위반이 어떤 뭐 무신법에 위반되니 이거 논리를 하면요 전혀 이런 거는 그거가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제대로 선거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장에 가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죠? 예. 언론이 어떻게 가든 간에 논리는 우리 의원들은 현지에가 답사를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새마을 세계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기 해가지고 단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가가 보고 예. 현장에 가서 직접 우리가 또 손수하면 그 국민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실습도 해보고 예.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마 있고 쉴 때 못 간 이유가 그때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못 갔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고를 아니 그렇죠. 외연국적으로 그렇죠. 제가 이 원장으로서는요. 그렇게 가면은 저 입장에서도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되고 여 언론사에 계시지만 언론사에 용납을 할 겁니다. 예? 그런 취지에서 가야 되지. 예, 맞습니다. 적극 뭐 공감하고 어떤 얘기를 취지를 알겠죠. 예. 관련되는 그런 걸 다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해서 종합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오늘 시간 정확하게 맞췄네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시는 안 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예,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 감사 종료 후 2일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의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 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감사 일정은 복지건강부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3시 40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